정말 이건 말도 안 돼. 다신 가고 싶지 않은 현장 생각나는 곳이 있나요? 뭐 열의 아홉이 사실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범죄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봤다고 생각도 되고, 그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도 기억하는 참사 현장들, 그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도 기억하는 참사 현장들, 이제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또 가깝게는 이제 이태원 참사 현장도 있었죠. 네. 그 아수라장이거든요, 현장은. TV로 보는 것보다도 더. 그리고 최근 이태원 참사는 그래도 그 언론이나 그 공공기관들, 경찰, 소방서가 대처하는 게 세월호 때보다는 조금 나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근데 세월호 때는 더 아수라장이었던 게, 이래도 되나? 그 참사 현장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유가족도 있지만. 근데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경찰이 어떻게 저렇지? 소방서 관계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정말 뜨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방송에는 또 나가지 못하죠. 직접 앞에서 보는 그런.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공무원들은 어쨌든 자기의 맡은 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현장에서마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쳐다보면 지금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어떤 책임보다도 현장에서 지금 죽어나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물론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인면수심 이런 단어도 생각나고,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언론도 화살을 피할 수 없죠. 어떻게 카메라를 저렇게 들이대지?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하지? 같은 걸 옆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실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우리는 보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명목과 그 고통의 그냥 당사자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거기에 무슨. 맞아요. 네. 정말 그런 것이 어떤 게 먼저 기준이 돼야 되고 가치가 돼야 되는지를 현장에서는 막상 인간은 혼동하기 쉽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10년째 그런 현장에 취재를 나가시면서 아직도 네. 그런 감정을 현장에 나갈 때마다 느끼시나 봐요. 이 시청자가 결국 기준이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모든 사람은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맞나? 우리들의 수준에 맞는 리더를 우리가 선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나아졌다고 느꼈던 게, 언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시청자가 그 언론을 비난하거나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할 때 언론도 조금씩 바뀌고 세상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거든요. 점점 갈수록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짓은 예전보다 점점 좀 줄어들기도 하고, 특히 일례로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조문객 인터뷰를 예전엔 무조건 했거든요. 했죠? 맞아요. 하셨죠? 요즘에 안 한다? 요즘에는 그런 걸 모든 방송사 언론들이 우리 이제 그런 거 조문객들한테 함부로 카메라 들이대고 인터뷰하는 거는 자제하자, 지양하자는 분위기로 몇 년 전부터 바뀌어서 너무 좋네요, 진짜. 왜겠어 그게. 네. 보는 시청자도 그걸 불편해했던 거야. 어떻게 조문객들을 인터뷰할 수 있냐, 내비둬라, 이런 요구가 오니까 방송국도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너무 극공감하는 게, 연예 리포터 시절에 유명한 연예인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을 때 연락이 와요. 장례식장에 촬영을 가야 된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뭔 장례식에 취재를 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일단 오라니까 뭐 제가 힘이 있나요? 갔죠. 특히나 연예인들의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유명인사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조문을 하러 온 분들한테 그분과의 생전 에피소드를 물어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좀 차마 입이 안 떨어져.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안 떨어져요. 초면이고 보통. 그냥 말을 거는 게 힘들어요. 그 오신 분들은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장례식장 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냥 와이어리스 들면서 카메라 막 들이대고. 네, 무슨 사이셨어요? 뭐 연락은 최근에 하셨어요? 맞아요. 와,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게 충돌될 때가 많았었는데. 그거 말씀드리니까 저도 기억난다. 채널A에서 첫 방송할 때 네. 그 유지태 씨 그 결혼식 갔었거든요, 저도. 네. 막 수많은 취재진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니까 옆에서 PD님이 축하하러 온 그 연예인들 한 명씩 지나가면서 인터뷰 하잖아요. 네. 축의금 얼마 하셨어요? 이 질문을 계속 늘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한 20명, 30명이 지나가는데 계속 그걸 했어요. 축의금 얼마 하셨어요? 축의금 얼마 하셨어요? 다른 기자도 나를 이제 뭐 이상하게 쳐다봐.
방송 막 도가 트신 분들은 막 뭐 두둑하게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 가시는데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은 확 진짜 하시는 티내. 분들은 진짜 그런 걸 왜 물어봐? 뭐야? 가 진짜로. 그건 어차피 방송에는 안 나가지만 네. 현장에서 나는 다 그런 표정을 봤잖아. 네. 그런 취급을 당한 거고. 그러니까 방송을 어떻게든 좀 재밌게 만들려는 의도는 있겠지만 만드는 분들은 나도 그런 구성원 중에 하나지만 아무것도 못 모를 때는 이런 질문을 내가 왜 하지 하면서도 시키니까 하는 거야. 나도. 형은 그래도 시사 성향을 띈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축의금 얼마 뭐 하셨어요? 질문만 하지. 리포터들은 축의금 봉투 좀 보여주세요 하고 그걸 꺼내야 돼. 안 보여주면 막 그 앞에 막 들어눕고. 저 들었던 일화 중에 옛날에 나 안 쳐다보고 지나가니까 연예인들이 네. 욕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냥 아예 삐 처리 나오게 야 이 막 욕을 한대요. 물어보니까. 저 돌아보잖아. 네. 그 한 장면을 그냥 잡으려고. 맞아요. 예전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뭐 촬영 장비들이 다 간소화되어 있지만은 그때는 이거 아시죠? 대포, ENG 카메라들. 이 감독님들끼리도 경쟁하고 이게 너무 치열해가지고 현장에서 카메라 감독님들끼리 막 쌍욕하고 막 치고받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사실 요만한 카메라 이렇게 대도 카메라구나 하고 약간 위화감이 뭐 한 요 정도 되는데 그죠. 그거 진짜 이만한 걸 가지고 이러고 기분이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이 뭐 이렇게 된다니까. 밀착 취재 알잖아요. 네. 여기 뭐 이렇게 카메라 렌즈 여기까지 있고 렌즈가 이만한데. 자기 이 앵글 막 확보하려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럼 난 옆에서 질문하고 있다. 이 카메라 꼬리에 내 얼굴. 맞아. 흉기라니까 카메라가 그때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제 모든 현장에 1분 1초가 다 생중계가 되는 게 많아서 그 취재 현장에 있는 분들도 그걸 알고 좀 조심하세요. 지금 내가 이게 녹화 중이지만 누군가는 라이브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현장에서도 좀 차분하게 질서도 더 지키고 그 라인도 좀 더 지키고. 어려운 현장은 카메라가 여러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뽑힌 한 명만 들어가서 그 영상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선진화 됐다고 할까요? 많이 나아졌어요 요즘은. 그래도 더 나아져야겠지만 그 10년 동안 제가 방송을 한 10년 동안 취재 윤리라든가 현장에서의 어떤 정리 같은 게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나아지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청자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계절 같은 따뜻한 소식, 차가운 소식 다채롭게 전해주셨는데 생방송을 10년간 하면서 잊지 못할 실수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생방송 사실 실수 누구나 다 한 번쯤 하잖아요. 많이 하죠. 특히 생방송이니까. 몇 시 생방송이에요? 스탠바이를 보통 스탠바이는 회사에 오는 건 1시간 전. 그 1시간 전에 와서 이제 분장 받고 옷 입고 대본 미리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 5분 전, 10분 전에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 차고 첫 코너를 보통 시작을 하죠. 생방송은 출연진이 1시간 전에는 도착해 있어야지 제작진 입장에서는 방송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가 되는데 이런 아침 시간 방송이다 보면은 지각을 했었던 아찔한 경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죠. 지각 너무 많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손에 꼽는 지각도 한 서너 번쯤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정말 말도 안 됐었던 지각. 소름 돋아요. 지금도 가끔 방송이 없는 날인데도 눈 뜨자마자 지금 몇 시지? 나 이 느낌 너무 지금 몇 시지? 잘한다. 나 오늘 무슨 요일이지? 나 오늘 출연 안 하는 날인가? 그러니까 기겁하고 일어날 때가 가끔 맞아요, 있고 맞아요. 집이 지금은 좀 가깝게 사는데 멀리 살 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미친 듯이 과속도 막 해봤고 그 SBS가 일방통행길이에요. 맞아요. 목동에 일방통행이 많거든요. 한 바퀴 돌아가야 되는데 한 바퀴 돌 시간도 없어서 그냥 그 사이 돌기 전에 그 길가에 차를 그냥 대고 차를 버리고 뛰어 올라간 적도 있어요. 이거 한 바퀴 돌려면 한 3분이 더 걸리니까 한가한 공원 옆길에 차를 그냥 대버려. 그리고 그 사이에 쪽문으로 그냥 뛰어 올라가서 와 땀이 한 3분 뛰어 올라갔는데도 메이크업을 못할 정도로 땀이 그 사이에 나가지고 막 계속 분장으로 막 앉아있는데 막 땀 내우고 숨도 막 호흡이 가빠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막 이렇게 방송했던 적도 한 번 있어요. 숨찬 게 막 다 느껴질 정도로. 사실 제작진은 내 코너를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다른 출연자가 하게끔 준비도 했는데 제가 한 5분 전쯤에는 도착했습니다 하니까 그래 성도 들어가 했는데 마이크를 차는데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최대한 이제 숨을 좀 고르고 싶어도 티가 나는 거죠. 한 문장을 한 호흡에 못 읽으니까 내 숨이 차서. 그리고 가장 대박이었던 건 아예 휴대폰이 꺼지고 알람도 못 듣고 저희 모닝와이드 3부가 한 8시 반쯤에 방송이 끝나거든요. 눈을 떠보니 이미 9시가 넘었어. 와 진짜 상상도 하기 싫다. 평소에 일어날 때의 그 내 방에 들어오는 햇살의 그 조도가 있잖아요. 눈을 떴는데 뭔가 너무 밝아. 뭐지? 너무 눈을 안 떠도 이 눈틈 사이로 들어오는 이 광 자체가 그래. 내 이제 정신이 잠에서 딱 깨는 순간
너무 밝은데? 새벽 6시가 이렇게 밝을 리가 없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자고 눈 뜬 거지. 창밖으로 막 아침 새 지저귀는 소리 들리고 햇살이 너무 밝아. 휴대폰 충전을 안 꽂아두고 화면이 켜진 채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아이폰은 꽂는다고 또 바로 켜지지도 않잖아. 꽂고 나서 한 몇 분 기다려야지 켜지거든요. 휴대폰을 일단 꽂고 베란다에 갔어요. 창문을 확 열고 충전되는 동안 창문 밖을 쳐다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죠. 드디어 내가 오늘이 정말 마지막 방송이 됐구나. 내가 5층 살았는데 여기서 뛰어내릴까? 진짜 와, 나 어떡하지? 이거 이제 아이폰 이제 딱 충전이 돼서 켜졌는데 이제 부재중 전화 띠링띠링띠링 막 카톡 메시지 막 뚜릉뚜릉뚜릉 한 메시지가 한 80개 90개가 뚜르륵 계속 올라오고 전화를 했죠. 이제 방송이 어떻게 되는지 나 모르겠고 이미 퇴근했을 텐데 이제 그 팀장님부터 전화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다들 제 걱정을 해주신 거예요. 어디 아팠던 거 아니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늦잠 잤다는 거는 생각을 못 하시고 사고 당한 거 아니냐, 험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해코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범죄자들도 많이 만나고 질 안 좋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니까 혹시나 누가 보복한 거 아니냐. 근데 정말 민망하게도 저 그냥 늦잠 잤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다행이다. 별일 없었으면 됐다. 오늘 방송 너 없이 그냥 다른 선배가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 수 있으면 와서 팀장님한테 얼굴 보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 드려라 해가지고 회사를 쭉 갔는데 그 팀장님마저도 이미 연락 받고 아신 거야. 늦잠 잤다며? 죄송합니다가 소리도 안 나와. 얼굴도 못 보겠어.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고 그냥 가시는 거야. 나 진짜 무릎 꿇을 생각으로 갔는데 진짜 감동받았겠다 너. 혼자 울 뻔했어요.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스스로 너무 죄송해서 그 이후로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게 한 3년 차 때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그동안 성도 형이 쌓아온 게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저도 비슷한 경험 왜 없겠어요. 충전기 꽂아놓고 전화해서 이제 누구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될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전원이 켜지면 이게 부재중이 몇 개가 남아있을까, 그래.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제일 위에 마지막으로 온 번호에다 전화를 했거든요. 저는 전화 수신음 3번 딱 가자마자 받자마자 야 이 개새끼야! 연예 쪽이 또 좀 다들 또 진솔하셔서 표현이 출연진의 멘트가 한 2, 3초만 비워도 뭐 방송 사고다라고 하는 제작진들도 있는데 그쵸. 생방송 빵꾸 내면 옛날에는 방송국 출입 정지당했어. 그래요 선배님? 네, 저는 그랬군요 옛날엔. 근데 네. 요새는 조금 이제 너그러워지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네. 제작진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하는 것도 있고 생중계가 사실 더 위험하죠. 생방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니까 대체할 만한 VCR도 준비할 수 있고 다른 출연자가 이제 커버를 할 수도 있는데 생중계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야외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이 주변에 있는데 생방송 연계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때 변수도 많아서 그때가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방송인을 꿈꾸는 후배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후배들에게 방송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송인이 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가끔 뭐 지망생이다 하는 친구들이 찾아오면 사실 저도 잘 못하는 건데 매체가 다양하니까 공채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공채를 통해서 어떤 방송 인력을 뽑는다거나 제가 일하는 그 프리랜서 쪽도 마찬가지예요. 특채든 공채든 누군가를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면접을 보고 뽑는 이런 시스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근데 점점 많이 더 열려 있거든요. 플랫폼이 많아지니까 개인 방송 채널이든 유튜브든 뭐 SNS 각종 채널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못해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이 올드 미디어 있던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건데 뉴 미디어와 좀 더 친화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더 큰 채널에서 섭외가 가거든요. 내가 뭐 아무도 안 보는 유튜브 채널 같고 아무도 안 보는 뭐 내 인스타그램 같아도 그게 내 필모그래피가 돼서 섭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뭐 뽑는 데는 있을 거예요. 뭐 각종 뭐 캐스터나 뭐 아나운서 공채든 뽑긴 뽑겠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스스로 나의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개인 채널을 통해서 좀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기회가 더 금방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 때는 솔직히 그런 거 없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때는 개인 채널 같은 거 하면 더 혼났지. 쓸데없이 그런 거 한다고. 네.
근데 이제 시대가 점점 많이 바뀌고 있고 오히려 개인 방송을 통해서 더 좋게 진짜 되니까. 뭐 실제로 지상파 방송국들조차도 뭐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 갖고 수익을 맞아요. 창출하는 미디어 생태계가 돼버렸으니까 방금 전에 해주신 조언을 정리해 보자면은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네. 자신의 PR을 하고 크기를 가리지 않고 항상 자신의 준비된 모습을 이렇게 노출하고 누군가는 지켜보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자면 구체적으로 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린 친구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막연히 캐스터가 되고 싶어요. 막연히 뭐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뭐 리포터가 되고 싶어요 하는 것보다 자기가 정말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 방송인이라고 해봐야 방송인이라는 그 단어는 너무 애매모호하거든요. 초반에도 말했지만 너무 커요. 방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방송인이에요.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 심지어 음향을 하는 음향 감독님도 방송인이고 조명을 하시는 조명 감독님도 방송인이죠. 방송인이 되고 싶다는 건 사실 저 커서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 어떤 회사를 갈지도 모르고 그런 것과 같이 좀 애매모호하고 너무 큰 개념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어떤 건지를 위해서라도 좀 개인의 어떤 역량을 좀 세분화시켜서 시사에 관심이 있으면 시사를 좀 더 많이 파시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면 스포츠를 좀 더 많이 파시고 그리고 패션에 관심이 있으면 패션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뷰가 이렇게 전문이신 분들은 이런 홈큐TV 같은 인터뷰 전문 채널을 눈여겨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시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신의 이제 장점을 세부화시켜서 좀 특화시켜갖고 무기로 장착을 해라. 그러면은 방송 네. 활동을 지금 11년간 해오면서 네. 후회가 됐던 적은 없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울 때는 저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는 이런 직업을 갖는 친구보다는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제 친구들 주변에 더 많으니까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 주말 없이 일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친구들은 이제 주말 맞춰서 뭐 어떻게 휴가 계획을 맞춰서 놀러 가기도 하는데 그런 걸 같이 가본 적은 없어요. 11년 동안 혼자 놀아야 돼. 휴가를 가도 혼자 가는 경우도 많고 저는 해외여행 좋아하는데 8알은 저 혼자 배낭 메고 여행 갔던 것 같아요. 남들과 스케줄을 맞추기는 좀 어렵다는 거. 남들과 이 라이프 사이클을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불편함은 있었네요. 너도 있잖아요. 저도 뭐 고3 때 데뷔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그냥 항상 저희는 전화 와서 불려가면은 그러니까요. 그냥 일하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진짜로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어요. 전 그냥 다 똑같은 날이에요. 저도 없어요. 요일이 없잖아. 맞아요, 오늘 맞아요. 무슨 요일이야? 오늘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오늘 주말이야? 막 이러거든요. 형이 말씀하신 직장 생활 평범한 분들 대다수의 어떤 9 to 6, 월화수목금. 그런 직장인 분들하고 뭐 약속 잡기가 어려운 게 보통은 다들 이제 자기들이 일정이나 이거를 야 몇 월 며칠쯤 뭐 이때 토요일 날 우리 뭐 다 같이 너 시간 돼? 사실 저희는 대답을 못 해요. 맞아요. 뭐 3시간 전에도 전화 오면 나가야 되고. 근데 이게 처음엔 한두 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 지인들도 홍규 너는 뭐 방송하니까 하다가 나중엔 이거를 약간 조금 안 이꼽게 보기도 해요. 맞아요. 계속 약속을 펑크내는 친구잖아. 얘는 약속 이거 잡아놓고. 그렇게 막 유난이야 방송한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모임에 참석할 엄두조차 안 내게 되죠. 정말 내 이런 스케줄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들만 남거나 아니면 같은 업계에서 서로 어떤 이런 시간적인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더 친해지기 쉽죠. 방금 전에 이제 프리랜서 방송인으로서의 이런 후회나 뭐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여봐. 네. 형은 지금 한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했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방송 출연하는 직장인들처럼 월급처럼. 고정적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복이에요. 저한테 진짜. 이게 정말 큰 베네핏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뭐 당장 다음 주부터 방송을 그만해라라고 하면은 그냥 그만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10년 넘게 한 프로그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외적으로도 이제 사이드 잡이 들어오면 행사든 뭐 MC든 광고든 이제 일을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메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진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직업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프리랜서 방송인을 하면서 제일 힘든 고충이 수입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불안정함. 거죠. 네. 그래서 고정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SBS에 살아 숨쉬는 이제 공무원이죠, 제가 사실. 정규직도 11년 차 안 돼서 요즘 퇴사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메인 PD님만 그동안 몇 번 바뀌었어요? 뭐 한 세네 차례 정도 바뀐 것 같고요. 네. MC도 몇 차례 바뀌었고요. 오히려 제가 지금 말뚝을 받고 이제 일하는 거의 부사관 느낌으로. 네. 방송 경력 17년 차로서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리 꼬고 있었네. 네, 한 프로그램 채널에 진짜 10년을 출연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홈큐TV 잡다한 방송인 편에 제가 오늘 성두 형을 모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성두 씨에게도 방송인 롤
롤모델이 있나요? 저런 모습으로 나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다. 나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아. 아실 것 같죠?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 예. 그분 요즘에 이제 골프에 빠지셔가지고. 업종 변경을 했어요. 제가 정말 SBS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그 수많은 인맥 중에 친형처럼 생각하고 있는 최기환 아나운서. 기환이 형. 기환이 형은 뭐 방송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제 롤 모델이죠. 진짜 뭐 외모부터 말씀하시는 모든 언행들이 뭐 헐리우드 배우 뺨을 동서남북으로 막 그냥 칠 정도로 이렇게 누구 뺨을 치실 그런 인품은 아니신데 방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나 성품 같은 게 방송도 정말 잘하거든요. 지금 프리랜서로 나가서 지금 이제 회사 밖에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기환 형 프리선언 하셨어요? 네. 회사 나간 지 좀 됐습니다. 기환 형 죄송합니다. 관심 좀 갖겠습니다. 네.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방송인 최기환 씨 이제 프리랜서로는 저한테 좀 약간 후배죠? 네. 몇 년 안 되는데 아직 뭐 프리랜서 어떤 냉혹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직...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된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예, 요즘에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 제가 이제 좀 보듬어 살펴봐요. 롤모델로 방송인 최기환 씨를 뽑아주셨는데 호월자죠, 호월자. 네. 그럼 프리랜서 방송인 후배 최기환 씨에게 조언 말씀만 해주세요. 하지 마. 앞으로 이 거친 방송계를 살아남기 위해서 최기환 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기환이 형 나예요. 형도 이제 직원 아니고 그냥 프리랜서잖아요. 형이 회사를 차려주세요. 형이 회사를 차리면 제가 이제 거기에 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좀 다 해먹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홈큐 TV도 한번 영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저는 기환이 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이 그분을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호인이에요. 정말 싫어하는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정말 적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정말 매니지먼트를 잘해줘요. 후배들 본인 관리보다도 오히려 주변 동생들, 후배들, 또는 선후배들 다 잘 챙기는 그런 호인이거든요. 별명도 호월자잖아요. 호월자 이즈 호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획사 같은 걸 분명히 한번 나중에 본인이 차려도 정말 많은 후배들이 그를 따를 것이다. 거의 피리 보는 소년급으로 따를 것이다. 정말 나중에 잘 될 것 같아요. 더 그분의 뒤를 잘 쫓아가면서 열심히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이 형 화이팅! 저도 덧붙여서 기환 형에게 편지를 남겨보자면, 기환 형 어디가? 회사를 차려주세요. 그죠? 최기환 화이팅! 성두 형이 오른팔하고 제가 뭐 발가락 같은 역할 맡아가지고 한번 저희가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후배들의 어떤 또 큰 기둥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재력은 형이 제일 있으시잖아요. 퇴직금 많이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아유, 그동안 서울 방송에 기여하신 바가 공이 얼마나 크신데요? 서울 방송이라니, 서울 방송이라는 단어 오랜만에 본다. 네, 서울 방송 맞죠? SBS. 성두 씨의 롤모델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성두 씨는 다시 태어나도 방송인의 길을 택하실 건가요? 아니요. 와,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대답하시네요? 네, 저는 다시 태어나면 뭐 다른 걸 해봐야 더 재밌죠. MVP라니까요. 다른 거,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방송도 하고 싶겠지만 차라리 다른 어떤 골프 선수가 된 다음에 방송을 하면 더 좋잖아. 골프 선수가 돼보는 거 어떨까? 제가 사회학과 전공했는데 예체능 계열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방송국에 오니까 오히려 예체능 한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네. 예체능을 해서 내 특화된 특기를 하나 갖는 것도 되게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예를 들면? 골프? 미술이든 뭐 음악이든 예술 계열 아니면 체육 계열, 그거가 내 특기가 되면 방송을 위해서 어떤 뭐 방송인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도 좀 잘해주시고 하면은 방송인으로서 더 매력도 있거든요. 방송인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떤 특기를 갖는 게, 저처럼 뭐 그냥 두루두루 뭐 관심 있고 하는 것보다 특기를 하나 갖는 게 훨씬 더, 기술 배워야 돼.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 틀린 게 없어. 기술이 있어야 돼, 사람이. 저는 다시 태어나도 방송인 하고 싶거든요. 너무 어릴 때부터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도 사실 잘 몰랐었고, 하면서 제가 진심을 담아서 방송을 했다고 말하기도 좀 창피한 것 같아요. 근데 30대 후반이 돼가면서 이제 좀 진정성 있게 이렇게 방송을 하는 재미를 알게 됐는데, 다음 생에는 골프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다음 생에도 방송인 할 거니까 우리 다음 생에 골프 선수와 방송인으로 잡다한 시즌2 다음 생애 정도 돼야 시즌2가 나옵니까, 이게? 그렇죠. 기네. 한 시즌이 꽤 길구나. 골프 선수 편으로 다시 한번 모시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좋습니다. 방송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네. 진심 어린 메시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을 준비하는 후배님들, 오지 마. 네, 딴 거예요. 밥그릇 뺏길까봐? 안 돼요.
딴거 하세요. 이건 뭐예요? 절레절레요, 끄덕끄덕이요. 네니오. 네, 한편으로는 응원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할 것이다. 화이팅. 쉽진 않을 거예요. 저도 쉽지 않을까요. 뭐.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홈큐 TV 이렇게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만난 제 동생이자 대선배님이 홈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 너무 좋고요. 저는 뭐 앞으로도 주어진 방송 열심히 하면서 어떤 게 새로운 게 재밌나 두리번거리면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홈큐 TV도 함께 또 성장해 나갈 거니까 홈큐, 두두 모두 우리 둘에게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다양한 잡다한 지금까지 방송 2편 박성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안 그리긴 패션쇼야? 아, 고맙다.